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낙하산으로 스텔라이브에 들어오게 된 후즈가 과연 들어와도 되냐? 얘가 낙하산으로 이렇게 입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냐?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형평성 논란이 터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스텔라이브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합숙까지 하면서 데뷔 준비를 거쳐가지고 겨우겨우 데뷔하는데, 그런데 후즈는 강 사장이랑 친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덜컥 일기생으로 편입해가지고 데뷔를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맞냐? 공평하지가 않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렇죠? 이게 이상한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 맨유나 레알 마드리드에 구단주가 있어. 그리고 구단주가 자기 아들을 축구선수 데뷔시켜가지고 실력도 없는데 갑자기 1군 경기에 주전으로 내보내. 그럼 되겠냐고. 그러면 팬들 사이에서 욕이 나온다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후즈가 이런 식으로 낙하산으로 일기생 편입으로 들어온 게 말이 되냐, 요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후즈가 스텔라이브 일기생으로 들어오는 게 과연 명분이 있냐,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명분은 있어요. 그쵸? 일단 일기생이라고 불릴 만큼 방송 경력도 길고 방송 짬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면접이나 이력서를 안 보더라도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방송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쵸? 오랫동안 방송을 해오기도 했고, 게다가 스텔라이브의 전신인 유메퍼센트에 이미 합격을 해가지고, 뭐 그때도 지인 찬스로 데뷔한 거겠지만은 어쨌든 그때도 유메퍼센트 2기생으로 활동을 했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지금 유메퍼센트 2기생이 스텔라이브 1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유메퍼센트 2기로 활동하던 친구는 스텔라이브로 데뷔를 한다고 하면 스텔라이브 1기로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메퍼센트 출신의 후즈가 복귀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1기생으로 편입하는 게 맞는 말이다. 명분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강 사장의 친분으로 독단으로 후즈를 꽂아 넣은 거잖아. 그쵸? 이래가지고 너무 강 사장 독단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기 회사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게 아니라면 자기 멋대로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애를 꽂아 넣더라도 사실상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 자기 주관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애를 마음대로 꽂아 넣었어. 그런데 걔가 능력이 안 되는 애다? 그러면 당연히 시청자들 사이에서, 팬들 사이에서 불만 나오고 욕도 나오겠죠. 그쵸? 그런데 어느 정도 후즈는 검증이 된 인물이고 명분도 충분하니까 욕은 덜 나올 거다 이겁니다. 어쨌든 강진은 후즈가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본인 개인 평가는 거의 후즈가 칸나급이야. 자기한테 있어가지고 막 자기의 보석함에 있는 보물이래. 그래가지고 공을 들여가지고 종신계약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데리고 올 수 있었다 이러면서 올려치기를 오질나게 차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사장이니까 자기 맘대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뭐 좋은 건데, 결과가 만약에 나쁘면 어느 정도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팩트는 자기랑 친하니까 일기생으로 꽂아 넣은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욕을 좀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후즈가 지금 스텔라이브에 들어오는 게 숟가락 얹기 아니냐,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듣고 보면 맞는 말이야. 그쵸? 유메퍼센트 망하고 스텔라이브 초창기 때 막 시작할 때 후즈는 어디 있었는데? 칸나랑 윤희가 강지 낙수효과 받으면서 똥꼬쇼 할 때 후즈는 어디 있었냐 이 말이야. 스텔라이브가 힘들 때 컵배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스텔라이브 잘 나가니까 이제 와가지고 슬그머니 와가지고 자기 숟가락 탁 얹는 거 아니냐고. 맞아, 아니야. 그쵸? 게다가 솔직히 강 사장이랑 친한 거 아니었으면 지금 들어오고 싶다고 말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애가 누가 있냐고. 유메퍼센트 애들 2기생들 한 명 빼고 일단 다 들어왔거든. 근데 마지막 한 명 남은 그 일본 애는 들어오고 싶다고 했을 때 과연 강 사장이 받아줄까? 안 받아준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친분으로 들어온 건 맞아가지고 이거는 뒷말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또 문제인 게 뭐냐면은 이미 후즈로 확정 났죠. 후즈로 확정이 났는데 아무리 후즈인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개나 소나 남녀노소 다 알지만은 그래도 운영에서는 티내면 안 되잖아. 그쵸? 후즈 아니에요. 후야랍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 후즈인 거 운영에서 대놓고 티내고 이러면은 카충은 뭐 먹고 살아라는 거야. 나는 뭐 먹고 살아라고. 너네들은 이 약 물고 후즈 아닙니다. 버튜버의 아랫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뭐 할 말이 다 있고 내가 밥이라도 빌어먹고 살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얘네들이 대놓고 후즈인 거 티를 팍팍 내고 있어요. 유메 퍼센트에는 그래도 후즈랑 연관 지을 만한 힌트가 있었지만은 대놓고 티는 안 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 후야 때는 대놓고 후즈인 거 티를 팍팍 내면서 여러분 저 아시죠?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그쵸? 일단 컬러링도 그렇고 대놓고 방송 태그에 후아가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후즈는 아가야라는 후즈의 방송 밈이래. 그런데 후아가라고 그대로 쓰는 거야. 왜? 후가 똑같으니까 후야는 아가야라는 밈으로 만들려고 그냥 옛날 쓰던 거 그대로 갖다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티를 내다 못해 그냥 알아달라고 아주 샹쇼를 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게다가 마족이나 악마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마룡이래. 그래가지고 마룡이 무슨 관계냐 했는데 후즈의 별명이 마룡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캐릭터도 후즈의 별명이 마룡을 따가지고 마룡 캐릭터로 보라색 머리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이름 후즈로 들어와도 됐던 거 아니야? 캐릭터만 새로 만들어주고 이러면 그냥 후즈로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 없었겠구만. 이 정도로 티를 낼 거면. 아니 후즈의 활동을 접고 이거 할 이유가 어딨냐고. 채널 그대로 갖고 들어와도 되겠구만.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장난치나 싶더라고. 눈 가리고 그냥 아웅다웅이야. 자 어쨌든 그냥 대놓고 인방판이 돼가고 있어요. 일단 버튜버 회사고 기업세라고 하면 최소한의 룰이라는 게 필요해요. 버튜버의 아랫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 버튜버는 17살입니다 이러면서 캐릭터 연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를 제대로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한국 인방 애들은 그냥 캐릭터를 데뷔 방송 때만 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랫사람 이야기 막 하는 거야. 캐릭터 연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그쵸? 게다가 최소한 기업세 버튜버로 데뷔를 했으면 전생 이야기는 자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얘는 그냥 대놓고 전생 언급하면서 운영이 밀어주고 있다니까? 여러분 얘 누군지 아시죠? 얘 후즈예요 후즈 이러고 있다고. 야 하다못해 유메 퍼센트 스텔라이브의 전신이 유메 퍼센트의 후아리 도지코로 들어와서 여러분 저 후아리 도지코예요 라고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그쵸? 그런데 후야로 들어오면서 일기생으로 꽂아놓고 얘가 후즈다 이러는 건 솔직히 선 넘은 거 아니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 버튜버판을 아예 개판으로 쳐만들고 있다니까? 이름 바꾸고 캐릭터도 새로 만들어가 들어올 거였으면 4기생으로 들어와야지 무슨 1기생으로 편입을 시키냐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똑같은 이름으로 왔으면은 1기생 편입생이라고 해도 이해해. 그쵸? 그런데 이름 또 바꿔서 들어올 거면 최대한 1기생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앞으로 후야 방송 어떻게 될까? 일단 스텔라이브 들어왔으니까 기존의 스텔라이브 팬덤이 시청자를 채워줄 겁니다. 그런데 강 사장이 오질나게 첫 빨아주고 있는데 이 강 사장이 고평가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후즈가 그렇게 특출난 재능의 소유자는 아니에요. 강 사장은 줄줄 빨고 있어. 자기 보석함에 아끼던 보석이다. 드디어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 내가 단연간 노력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겨우겨우 종신계약했다. 이러면서 오질나게 쳐올리거든. 축혀 세운단 말이야. 근데 솔직하게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 정도 아니란 말이야. 내가 부키를 그렇게 올려 축혀 세우면은 이해해. 부키는 그 정도로 올려치게 해도 된다 생각하거든. 근데 후즈는 아니거든. 근데 얘가 후즈를 얼마나 올려치게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정도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렇죠? 어쨌든 얘가 이제 오픈빨 때문에 뭐 하면
3,000명 이상 나올 겁니다. 데뷔 방송 한 8,000 나올 수도 있고 6,000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오픈바이 빠지고 나면 시청자가 한 3자리로 급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바이 빠지기 전에 스텔라이브 후배들이랑 합방을 하면서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나 니들이랑 친구야 이러면서 선배라고 부르지 마.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호칭을 선배 후배로 딱 정한 다음에 얘네들이랑 어떻게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려고 물 빠지기 전에 잘 토대를 다져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친구가 되기는 진짜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강진은 자꾸 후즈를 스텔라이브에 녹아들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서로 친구해 선후배가 어디 있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생각을 해봐. 니들 같으면 니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장 친구가 갑자기 시니어 인턴으로 막 들어왔어.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들어왔어. 그쵸? 그런데 신입사원이니까 일도 마음대로 시키고 혼낼 거 있으면 혼내고 편하게 지내십시오. 같은 직급이니까 친구하세요. 이러면 너네들은 친구할 수 있냐고. 친구 못하지. 어떻게 말 편하게 하고 어떻게 일을 시키고 실수하면 혼을 어떻게 내냐고. 사장 친구인데 맞아 아니야. 예의를 갖출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사장이 아무리 친구하라고 하더라도 사장 친구한테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선후배 없다는 개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선후배로 호칭 딱 정해가지고 선 긋고 지내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선배 후배 이것 때문에 벽이 생겨가지고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어차피 선배 후배 아니라도 나이 차이로 언니 동생 할 거라 가지고 결국에는 호칭이 정해진단 말이야. 그럴 거면 아싸리 호칭 딱 정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포지션 잡아가지고 방송 꾸려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선배 후배 하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언니라고 할 거잖아. 야야거릴 거 아니면서. 그쵸? 게다가 스텔라이브도 막 선배 후배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이 순대로 방송 외적으로는 언니 할 거 아니야. 호로라이브도 그래. 호로라이브도 센빠이 하다가도 방송 끝나면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사, 누구누구라고 한다고, 그리고 아랫사람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어. 코요리 봐. 아랫사람이 나이가 지긋하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애들이 실수한다니까. 까마득한데 후배인데도 코요리 딱 보면 코요리 선배라고 한단 말이야. 나이가 많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선배라고 호칭 정해주는 게 솔직히 나이 적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나이 많은 사람 상대하기가 더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일단 이 강 사장의 선택, 후즈를 일기 편입생으로 꽂는다는 이 선택이 과연 스텔라이브한테 있어서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본인은 자꾸 올려치기 하면서 자기 보석감에 가장 능력 있는 보석이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고 가장 아끼는 보석이라고 자꾸 아가리를 턴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누누이 말하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고, 그쵸? 그리고 이 선택 자체가 독단이고 낙하산이고 친분으로 꽂아 넣은 거는 맞단 말이야. 그게 팩트고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게다가 후즈 같은 경우에는 신선하지도 않고 개쩌는 능력자도 아니고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기생으로 꽂아 넣는다는 그 선택 자체가 솔직히 갸우뚱하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솔직히 입사한 것 자체가 굉장히 특혜라고 봐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특혜를 받아가지고 데뷔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 눈초리가 엄격해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혜 받아가지고 데뷔를 했어. 그러면 특혜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방송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들어올만 했다, 특채로 들어올만 했다 라는 평가를 스스로의 손으로 쟁취를 해내야 된다니까. 그쵸? 그런데 알다시피 후즈가 노래를 개쩔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오질나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 후배들이랑 윤이랑 케미가 좋은 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방송이 그렇게 재밌는 애가 아니에요. 방송이 엄청 재밌는 애였으면 진작에 10만 찍고 20만 찍고 30만 찍고 100만 찍었겠지.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얼마나 대단한 애고 얘가 얼마나 재밌는 애인지 아직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실제로 내 개인적으로는 재미없어.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얼마나 재밌길래 이렇게 특채로 꽂아 넣었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진단 말이야 방송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증명해야 될 게 많아요. 내가 스텔라이브에 특채로 들어올 만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워낙 방송을 오래 하던 친구다 보니까 이 방송 스타일이 널리 알려져 있고 새롭지가 않아. 보면 지루하단 말이야. 방송 스타일이 조금 후루이해. 많이 낡았다고. 솔직히 내가 타비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타비 스타일이 전형적인 한여 인방녀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 후주도 비슷해요. 오래전부터 인방하던 사람 스타일.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특혜받아가 입사한 것 자체가 본인한테도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차라리 4기생에 신인들이랑 같이 데뷔했으면 그래도 4기생의 리더로서 4기생 언니야 담당하면서 후주는 경력이 있으니까 4기생을 잘 이끌어주겠지. 후주를 중심으로 다른 애들이랑 합방하면서 4기생 신인들이 똘똘 뭉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고 엄격하게 보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1기생 특채로 꽂아버리면은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지금 와가지고 1기생 특채로 들어오는 거야? 1기생 편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 삐딱하게 보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사장 친구니까. 그쵸? 자 어쨌든 간에 요런 식으로 후즈가 1기생 특채로 들어온 게 뭐 사장 맘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정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난리치는 놈들이 있는데 이거 문제는 없어요 사실상. 몇몇 놈들은 이거 가지고 마치 이게 공무원 시험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래도 되는 거냐 막 난리친단 말이야. 근데 상장회사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에요. 그냥 사기업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장 아들 꽂아도 합법입니다. 물론 지금 브레이브 그룹한테 팔려가지고 지분이 좀 나눠져 있긴 한데 그래도 브레이브 그룹은 누구를 꽂던 간에 강지한테 뭐 터치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후즈를 꽂아 넣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혹은 후즈가 사고를 쳐가지고 개판 난다? 그러면 브레이브 그룹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브 그룹의 지분으로 사장이 교체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강지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고 꽂아 넣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냐 하면 그런 거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후즈가 뭐 사고를 치면 강 사장이 교체될 수가 있다. 브레이브 그룹에 의해 가지고 경영진 교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브레이브 그룹은 경영진을 교체할 힘이 있어. 힘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기로 유명해요. 왜냐면 브레이브 그룹은 인수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기로 유명하거든. 적자가 가득하든 운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버려둬. 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참견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아. 참견을 하면서 안 도와주는 놈들은 괘씸하지만은 얘네들은 참견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돈 벌어가지고 돈 갖다 바쳐라.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뭐 스튜디오 이런 거 있을 때 그거 필요할 때 돈 내고 써라. 이런 마인드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들 자회사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모회사가 우리 아무것도 안 도와주냐 이러거든. 그 중에서 가장 불만 많은 애들이 게임북 프로젝트랑 아오길인데 게임북 프로젝트는 이미 망했고 아오길이는 이미 다른 회사로 팔렸죠.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도 만약 개판이 난다고 하더라도 브레이브 그룹이 경영에 참가를 해가지고 경영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부어가지고 살려줄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대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모회사인데 아무런 터치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강지도 말했잖아. 경영은 그대로 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브레이브 그룹은 사실 모회사라고 하더라도 스텔라이브가 자기네들 회사니까 잘 운영해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스텔라이브 데리고 돈벌이하고 스튜디오 대여 장사하고 이 정도면 할 거라 가지고 사실상 협력사 정도로 이해하면 편할 거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데뷔 방송을 하죠. 후즈의 방송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날이 왔습니다. 일단 이미 본궤도에 오르다 못해 스텔라이브에서 데뷔하면 사실상 성공이 보장된 소속사가 스텔라이브죠. 게다가 전생 떡밥까지 다 쓰면서 온갖 어그로는 다 끌었어요. 이거 만약에 성공 못하잖아? 그러면 후즈 책임이 200%입니다. 오늘 데뷔 방송 때는 막 6,000명, 8,000명은 최소 들어올 거예요. 10,000명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초반에 물 들어올 때 진짜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애고 내가 스텔라이브 후배들이랑 어떤 케미를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재밌는 방송 할 수 있다. 이런 걸 각인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바로 일주일 뒤에 시청자 300달이 되고 그런단 말이야. 내일부터 시청자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얘 잘못입니다. 스텔라이브랑 강진은 다 해줬어. 다 해줬는데 시청자 3자리 나오면은 이거는 후야가 잘못한 거고 후즈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누구 남 탓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앞으로 후즈가 데뷔를 해가지고 어떤 식의 활약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